안녕하세요. 그그입니다. 7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21일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2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6일에는 한 달도 더 전부터 말이 오고 갔던 유벤투스 한국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사진은 이번 참의원 선거 전 아베 총리의 선거 유세 사진입니다. 이날 선거에서 자민당은 124석 중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목표했던 85석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구조에서 이미 하원은 헌법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KBS 스페셜에서는 아베 시나리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격화되는 한일 관계에서 아베 정권의 과반 의석 확보는 앞으로의 한국 대응 행보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를 위해 작성되고 유지되어 왔던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밑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1년까지인 임기를 넘어 당규를 고쳐 4선을 노리는 아베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22일 월요일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명을 태운 16인승 그레이스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난간 밖으로 전복되어 4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경북 봉화군으로 이른 새벽부터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원정 반일을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노후된 차량과 운행 미숙도 문제지만 농촌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음지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 일손을 충원할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인력 공급과 수급의 미스매치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 외교, 국방, 안보 이슈가 많았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가 이틀 동안 열렸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이슈와 함께 스위스 주재대사가 보통 참석하는 것과 다르게 고위 공무원을 참석시켰습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WTO 강요 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이번 회의였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활용되었어야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반박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였던 한국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보면서 외교력의 중요성을 느꼈고 주장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일부 층의 모습이 외교적으로 빈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러시아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표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기계 오작 등을 이유로 변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공식 입장 전에 러시아 대사관 무관의 말을 듣고 유감을 러시아 측에서 표명했다라고 섣불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성의한 러시아의 대응과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안 좋은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주변국들의 엄중한 국제 정치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문물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생 때 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엄격했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문물검찰총장은 임기 마지막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빈약한 안을 이유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퇴임 후에는 미국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연구를 더 하겠다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2차례 발사했습니다. 화요일에 중러 군사훈련에 이어 잠수정을 수요일에 공개하고 한 발사여서 모종의 북중러 간에 시그널을 주고받았을 합리적인 의심을 관계통은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미국은 크게 신뢰를 따지진 않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기류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불안한 국제 정세에
방점을 찍은 뉴스인데 국내 소비 심리나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금요일에는 청와대 수석 3개 부문이 교체되었습니다. 목요일 임기가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기 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조국의 향후 거취가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사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경기가 논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가 50분이 지연되고 경기 전 사인회가 취소되고 호날두가 끝내 경기에 뛰지 않으면서 최대 40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한 관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경기를 주관한 더 페스타는 계약 위반으로 법적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사안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스트레이트에선 지뢰 영웅 이중명 의문점을 3번째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방영 이후 국회에 한동안 안 보이던 이종명 의원이 세미나를 열자 취재를 시작한 기자. 정말 끈질긴 취재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현역 간부와 퇴역 장군들은 세미나를 이어가다가 결국 주제가 현 정부 비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해 보이기도 했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 군인들이 듣는 이 내용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것 같아서 무엇이 군대다운 군대인가? 국민이 바라는 간부상이라는 좋은 주제를 두고 중심을 벗어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일요일에 SBS 스페셜 방송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집중 노출되어 잊히는 인쇄된 활자 매체와 낮아진 독해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한 출연자의 시선 추적기인데요. 짧은 줄로 된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 독서를 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호소한 이유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시선 운동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방송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독서를 통해 낮아지는 독해력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불승인해서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8월 초엔 경희고 등 서울 8곳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선 1기 전국 단위 자사고와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다수 승인된 2기 지역 단위 자사고는 지정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그였습니다.